유아임용을 시작한 여러분은 누리과정을 공부해야 한다, 누리과정 회의실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건데요. 여기서 회의실의 해는 해설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누리과정 해설서가 무슨 책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여기서 잠깐 1강을 공부하기 전에 해랑으로 누리과정을 공부하는 방법을 다룬 OT 강의를 아직 듣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로 들어가서 OT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해설서의 성격은 해설서의 자기소개예요. 난 이런 책이다 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럼 해설서의 자기소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해설서란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이란 걸 해설해둔 책이에요. 여기서 고시문이란 행정기관, 그러니까 정부나 교육부가 결정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달달 외우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은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하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알린 문서인 것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고시문은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고시문만으로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유아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시문의 각 문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개정 취지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이 해설서예요. 앞으로 강의는 이렇게 좌측엔 해설서 원문을 배치하고 우측엔 원문에 필요한 자료나 설명들을 배치했어요. 이 사이드의 추가 자료는 해랑의 본문 옆에 있는 자료이니 따로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다음으로 해설서의 구성, 즉 목차를 살펴볼게요. 목차는 암기해야 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각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저랑 함께 해랑 강의를 완주하고 나면 일부러 암기하지 않아도 목차가 자연스럽게 암기돼 있을 거예요. 목차를 하나씩 살펴보면 누리과정의 2회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이 이번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다루었고 누리과정 성격에서는 이번 누리과정이 국가에서 개발하고 평가하는 교육과정인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총론에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편성, 운영, 교수, 학습, 평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서는 신의사회자 5개 영역의 59개 내용을 유아들의 경험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부록에선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문과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의 대조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을 해설해 놓은 책이고 이해, 성격, 총론, 영역,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론을 담고 있는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 앞쪽에 책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해설서도 이렇게 앞에 어떤 방식으로 책을 집필했는지 이 책의 사용 방법을 앞쪽에 써놓았어요. 첫 번째로 용어를 살펴볼 텐데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따옴표가 나오면 무조건 외우세요.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해설서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놀이 중심과정을 사용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문장에서 개정 누리과정에서 라고 시작되는 말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란 말과 동일하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단, 해설서에서만 두 용어로 지칭했다는 뜻이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다른 강론서에서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서 그 단어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꼭 암기해야 하는 내용인 해설서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지칭하는 용어 2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따옴표 안의 내용이니 꼭 암기하셨을 거예요. 바로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해설서의 내용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보면 이렇게 고시문의 내용을 진한 글씨로 먼저 제시하고 그 아래에 내용을 설명하였어요. 우측에 제시된 해랑의 경우엔 기존 해설서 기술 방식에 더해서 고시문의 내용을 설명한 것에 교사 연수가 필요한 이유, 교사 연수 등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배치해서 읽기 쉽게 편집했어요.
다음으로 영역별 목표 및 해설에서는 총론과 동일하게 고시문과 내용 해설을 제시하고 나서 유아들이 실제로 놀이하는 모습과 연결해 볼 수 있도록 유아 경험의 실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신의사회자 5개 영역 마지막에는 영역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서 5개 영역과 놀이를 함께 연계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어요. 이번엔 13쪽의 해설서 및 현장 지원 자료의 이해를 살펴볼게요. 자, 드디어 회의실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설서는 놀이 이해 자료와 놀이 실행 자료와 함께 보급되었는데 각 글자들을 따와서 회의실이라고 불러요. 해랑은 회의실이랑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왜 같이 보급되었을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페이지만 해도 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됐는데요. 그렇지만 놀이는 딱 정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교사가 놀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자료집을 추가로 보급한 것이죠. 놀이 이해 자료는 말 그대로 놀이가 무엇인지 교사가 알게끔 이해하게끔 돕는 자료집이고, 놀이 실행 자료는 놀이 이해 자료로 놀이를 이해한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는지 실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자료집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리과정 해설서는 누리과정 고시문을 먼저 제시하고 내용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집필했고, 신의사회자 5개 영역에서는 여기에 유아 경험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는 놀이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놀이 이해 자료와 놀이 실행 자료를 함께 보급했습니다. 다음으로 해랑 14쪽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을 살펴볼게요. 누리과정의 제정, 즉 누리과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고 누리과정의 개정, 즉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누리과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에 대한 내용은 해설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서 해랑의 추가 자료로 알아볼게요. 누리과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치원은 1969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을, 어린이집은 2007년부터 표준보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따옴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도나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외우고 가세요. 자, 그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정도 달랐는데 운영도 달랐어요.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의 유아교육법 아래에 있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영유아보육법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이원화된, 둘로 나눠진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운영되어 온 건 꽤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누리과정으로 합치려고 했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뜨거운 감자인 저출산 문제가 누리과정 제정 당시에도 핫한 이슈였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주된 이유가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가 컸고, 아이 10명 중 1명은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나라들은 유아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높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지원해줬던 거죠.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비가 30만 원이면 OECD 다른 나라는 24만 원을 지급해주는데 우리나라는 15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교육비 부담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이 교육과정도 다르고 지급 금액도 차이가 있게 되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서 동일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고 국가에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고자 한 것이죠. 누리가 순우리말로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모든 유아들에게 적용하는 교육과정이다 라는 의미로 누리과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제 해설서 내용으로 가서 누리과정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살펴볼게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정부는 2011년 5월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지원 금액을 늘리는 정책이다 보니까 맨 처음부터 3, 4, 5세에 다 한꺼번에 적용하기 어려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차차 적용 범위를 넓혀갔어요.
여기서부터는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임라인 정리를 위해 누리과정 제정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를 함께 살펴볼게요.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 2011년 5월에는 사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고시를 한 게 아니라 시행을 한다고 발표만 한 거죠. 헷갈리지 않게 화면과 같이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뒤에 이처럼 법령인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내용을 추가하고 마침내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 유아들이 누리과정을 적용받으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5세 누리과정은 2011년 5월은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 2011년 9월엔 제정 및 고시를 했고 2012년 3월엔 시행을 한 것이죠. 다음으로 바로 전 누리과정인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살펴볼게요. 이때는 5세에서 3, 4, 5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어요. 처음 2012년 7월 고시돼서 2013년 3월 시행되었는데 이땐 누리과정 운영시간이 3에서 5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2015년 3월에 한 번 더 개정이 돼서 운영시간만 조정이 되었는데요. 3에서 5시간이었던 운영시간이 4에서 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랑 15조 교육과정으로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을 살펴볼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부해야 할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누리과정으로 개정이 된 이유는 2017년 12월에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놀이를 강조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19년 7월 고시되었고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됐어요. 이 챕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각 누리과정의 이름들이에요. 5세 누리과정,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이고 중요 타임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하면 2011년엔 5세 누리과정, 2012년엔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2015년엔 운영시간이 3에서 5시간에서 4에서 5시간으로 조정됐고 2019년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정된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해당 문제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2017년 기출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진 해는 몇 년도일까요? 앞서 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정답은 1번, 1969년이에요. 다음으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시간이 4에서 5시간으로 조정된 연도는 언제일까요? 방금 정리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과 강의에 대한 한 줄 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답을 적다 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오늘 강의에서 다룬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공부하세요. 아마도 강의를 듣기 전에 읽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읽은 뒤에는 해당 문제집에 있는 1일차 문제를 통해 오늘 공부한 내용 전체를 반드시 인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2강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꿈의 키망이었습니다.